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 내부에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는 망명을 신청하라며 사실상 정권 교체 메시지를 냈습니다.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도 독려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혁명수비대와 군, 경찰의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투항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맞겠지만 투항하면 면책을 제공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So you'll be perfectly safe with total immunity or you'll face absolutely guaranteed death. 또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도 망명을 신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새로운 이란을 만드는데 협력해달라는 겁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정권 교체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데 이란 지도부엔 협상보다 군사적 압박을 계속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란 지도자 임명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며 하메네이의 차남은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내 쿠르드 세력의 군사 행동도 독려했습니다. 쿠르드족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원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장관은 탄약 비축량은 충분하다며 작전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작전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군의 목표가 확대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쿠르드족의 참전으로 불확실성과 확전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밀착해온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는 등 중동 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드론 소리와 함께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5일 아제르바이잔의 여객 영토 나이체반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항과 학교 등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4명이 다쳤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을 겨냥한 명백한 테러로 규정하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공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최근 이스라엘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온 점이 이번 공격의 불씨라는 지적입니다.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소수민족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선은 이라크 국경으로도 번졌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정밀 타격했습니다. 쿠르드 병력 수천 명이 이란 내 지상전에 참전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쿠르드족이 이란 내부 봉기를 유도해 이란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내 900만 쿠르드족의 반정부 활동은 이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미국 시설을 향해 20번째 일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 내 탄도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에 대해 집중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레바논 남부에 전차를 전격 투입하며 헤즈볼라 근거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본토 공군 기지를 미군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중해 방어선 구축에 나선 모양새지만 미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남부의 전략적 유충지이자 핵 공격 능력을 갖춘 이스트르 공군기지가 미군에 개방됐습니다. 프랑스 합동참모본부는 중동 내 기지에 이어 자국 영토 내 기지까지 미군 항공기의 주둔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란 공격 작전 참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군 기지에는 미군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공중급유기 등이 허용된 걸로 보입니다.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도
급유기는 주유소와 같은 거라며 핵심은 전투기가 아닌 급유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현지 시각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비판하면서도 이란의 보복으로 위험에 처한 자국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방어적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전쟁 동조를 요구하며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영국 정부도 자국 영토 내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입장을 선회해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에 한해 기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해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스페인을 향해선 끔찍하다고 표현하며 모든 무역 거래를 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We're going to cut off all trade with Spain. W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Spain. 하지만 스페인은 미국의 무역 단절 위협에도 전쟁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놓고 미국이 동맹국들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선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밤사이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 넘게 급등하며 1배럴에 $80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국제유가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 가격도 5% 이상 오르며 $85를 넘어섰습니다. 전날 유가는 이란의 미 중앙정보부 CIA 접촉설이 번지며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5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한 척이 피격당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미국의 해상보험 지원과 군사력을 동원한 보호 조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유관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수출량을 모두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Not everything can be displaced. We're looking at about 45%, on a theoretical basis can be displaced.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유 값도 오르면서 유럽 항공유 가격은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동발 항공유 운송량이 급감하며 연료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에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등 채권값이 내렸고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2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치솟아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 바가지 요금에 엄중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원유 운반선 7척이 갇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대형 원유선 3척에는 우리나라 석유 하루 소비량에 맞먹는 200만 배럴씩 실렸습니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3년 7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영되기도 전에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자 가격부터 올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종의 바가지 요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매점 매석,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담합조사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제재 조치를 찾으라며 최고 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예외적 상황이니까 네.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가동해 오늘부터 주유소 암행 단속 등 특별 기획 검사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업계를 향해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철폐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마땅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이른바 사법 3법은 정부로 넘어온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법은 곧바로 시행되고 대법관은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납니다.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국무회의 시각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외쳤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된 사법 정의라 쓰인 현수막 앞에서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법안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선택지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합류했던 도보 행진을 대대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부담, 당사자인 헌재의 위헌을 묻는 건 더 고민입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도 개혁법안 처리에 고삐를 질 태세입니다. 이번 검찰개혁법안은 정치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시 반발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도 다음 주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일단 중단해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받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배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은 했지만 그에 비례하는 징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균형을 벗어난 징계라고 법원은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했다며 배 의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일단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당내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표적 징계라 주장했던 배 의원은 곧바로 지도부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직에도 복귀하게 된 만큼 공천 등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다른 친한계 인사들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소했다고 바로 징계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당 지도부는 입장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월 경상수지가 13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3개월 연속 흑자로 흑자 규모로는 역대 5번째 기록입니다. 상품 수지는 151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4.5배에 이르며 역대 3번째로 많았습니다. 수출은 655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고 설 연휴가 2월로 옮겨지면서 조업 일수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오늘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3명을 일반 이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9월쯤 업체를 설치하고 24년부터 적어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밀리다 상승 반전하면서 변동성이 높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3% 넘게 오르는 등 이틀째 급등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4.93포인트 하락한 5,538.97에
코스닥은 22.77포인트 상승한 1139.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6%대 밀리는 등 미국 3대 지수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가는 이란의 유조선 및 정유시설 타격 소식 속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개인은 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 속에 LIG 넥스원 등 방산주, LNF를 비롯한 2차 전지주, CS-윈드 등 풍력 관련주, 넷마블과 APR, 미래 에셋생명과 대한전선, 현대제철과 한미반도체 상승이 눈에 띕니다. 반면 금융주는 약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입성한 S팀은 공모가 대비 300%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5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절도 청소년들에게 처벌 대신 대화 교육을 받도록 했더니 관련 범죄가 70%나 급감했습니다. 2024년 독일 내 매장 절도 건수는 38만 건. 절도범의 상당수는 재미나 호기심에 물건을 훔치는 청소년들입니다. 뮌헨 글라트바흐의 한 대형 백화점은 절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소년 복지국과 함께 6시간의 대화 코칭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봉사 60시간과 전과 기록 대신 기소 전 단계에서 6시간의 집중 교육을 받고 새 기회를 얻도록 선택권을 준 겁니다. 검찰도 교육 완료 시 정식 기소를 하지 않아 이른바 빨간 줄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Ja, Klauen macht keinen Sinn. Es ist dumm. Ich habe mich schon geändert und es wird auch so dabei bleiben. 프로그램 도입 후 지역 내 청소년 절도 범죄는 70%나 줄었고 교육 이수 청소년들의 재범률도 5% 수준에 그쳤습니다. 낙인 대신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대화 코칭 코스의 성과를 독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일본의 소도시가 달리기를 즐기는 러너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 16만 명의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도쿄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인데다 풍요로운 자연까지 갖춰 러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3년 전 이곳으로 이주한 겐조 씨. 도쿄에서 바쁘게 일하다 7년 전 우연히 이곳을 알게 돼 결국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仕事で忙しい中、体が疲れててもやっぱり山が癒してくれるから行きたいなって思ったりとか。 겐조 씨는 하다노 씨와 함께 달리기 행사를 열어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この辺ですとやっぱりその住宅市場価格も結構お手がお手軽って言ったら自然豊かなところでのんびりしたいっていう方には本当にいいところです。 달리기를 통해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만남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채소 상인은 이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달리기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이먼구 허란산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에 눈 표범이 포착됐습니다. 네이먼구 허란산 중국 국가급 자연보호구. 척박한 겨울산에서 눈표범 한 마리가 영역 표시를 위해 땅을 연신 지르밟습니다. 한밤중 눈 내리는 산길을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반짝이는 털을 뽐내기라도 하듯 산길을 거니는 눈표범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허란산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카메라는 총 200대. 2024년 9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던 중 험준한 설산에서 홀로 살아가는 은둔자 눈표범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共有10台设备拍摄到了雪豹活动影像69个。根据监测数据来看，目前它们的行动路线较为固定。 중국 국가 1급 야생보호동물인 눈표범은 네이먼구 허란산 해발 3,000에서 3,500m 지점에서 사냥을 잡아먹고 삽니다. 눈표범은 전 세계에 약 7,500에서 8,000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취약종입니다. 언덕을 따라 붉은색과 분홍색,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꽃들이 줄지어 피어나며 무지갯빛 장관을 펼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봄 명소 칼즈베드 꽃밭입니다. 약 6만 평 규모의 화원에 8천만 송이의 라눈쿨루스가 언덕을 가득 채우고 난초 전시와 봄꽃 정원도 마련돼 매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비교적 건조해 꽃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피기 시작했습니다. That you'll see behind me to germinate quickly, meaning kind of come to life, get green faster than normal. You feel a little escape. 이곳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라이브 음악 공연이 열리고 꽃밭에서 진행하는 요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온실 나비 체험관에는 수백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니며 방문객이 먹이를 주고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절정 시기는 4월. 이 언덕은 날이 갈수록 더 화려한 색으로 물들며 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KBS 월준수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를 봐도 상승폭이 5주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1월 20억 원대 후반이었던 호가가 최근엔 25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래도 가격이 더 내릴 거란 기대로 선뜻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간간히 이제 금매들이 이제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계약이 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매물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하면 5% 이상, 한 달 전에 비하면 25%나 많아졌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며 지난주 하락 반전했던 강남 서초 용산구 아파트 값은 2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남권과 인접한 동작구와 강동구는 상승률 0%에 가깝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21개 구는 오름세를 유지했는데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달여 남은 양도세 중과는 물론 보유세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고령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 정책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부촌인 강남과 용산에서 가격 하락세가 먼저 나타난 게 아닌가. 전세 가격은 공급이 줄고 수요는 봄 이사철을 맞아 늘면서 56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치료와 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 돌봄 제도가 오늘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핵심은 재택 의료인데요.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준비는 제대로 됐는지 전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혼자 계실 때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공유하고 환자 집으로 향합니다. 네, 병원에서 왔습니다. 6년째 뇌경색을 앓는 80대 어르신, 혈압과 당뇨 등 기본검사는 물론 위에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최근 불편을 호소한 안과 질환도 진찰받습니다. 작업치료사는 빠른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을 지도합니다. 직접 와서 세세하게 진료를 해준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죠.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방문 환자는 구강암 치료를 받는 60대 어르신. 한번 들어갈게요. 병원에 직접 들러야 했던 콧줄 교체를 이젠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뿐 아니라 맞춤형 복지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장구 받으셨어? 신청하셨어요? 고령층 등이 진료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집에서 한꺼번에 받는 통합 돌봄 서비스. 환자와 가족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멀고 힘들고 경비를 들어가고 오시면 훨씬 낫죠. 하지만 핵심 서비스인 재택의료의 경우 의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기본검사마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통합 돌봄 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함께 다니는 것들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시간 부족하게 만들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을 조금 더 유효하게 좀. 이 때문에 의사 동행 없이 지도 또는 처방이나 의뢰를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연기파 배우 염혜란이 주연을 맡은 매드댄스 오피스가 이번 주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또 올해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의 기대작 중의 하나인 호퍼스까지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을 김상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국희입니다. 완벽할 때까지 칼탈 생각하지 마. 24시간 빈틈없이 살아온 완벽한 구청 공무원 국희. 잘 사세요, 어머니. 앞으로 다신 보지 말아요. 하지만 딸이 연락이 두절되고 승진은 도둑 맞으면서 그럼 부딪히잖아요.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수습하기 위해 플라멩코 연습장을 찾아갑니다. 지면 안 돼. 계속 깜치지들 말라 이거야. 염혜란과 최성은이 사회적 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몰아붙여왔던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찾아줍니다. 아래로는 이제 저보다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고 위로는 또 바꿀 수 없는 구조나 어떤 모순 때문에 또 힘들고 그 중간에 낀 직장인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게 표현했고 이 사회가 점점 더 사실 개인들을 소외시키고 사회 초년생은 더 그렇게 느낄 것이고 초년생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930년대 미국. 고독한 프랑켄슈타인의 요청으로 죽음에서 깨어난 브라이드. Yeah, so am I. 그녀를 사랑하게 된 프랑켄슈타인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파격적인 사랑의 질주를 펼칩니다. The corrupt are going to see